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180mm 이하로 한다 라고 했다, 그죠? 자, 우리가 경량골재에서는요, 슬럼프를 보통 80에서 210mm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180으로 한다, 그죠? 틀린 내용은 아니겠죠? 경량골재는 배합 전에 완전히 건조시킨다 했는데요. 자, 경량골재의 적정한 함수율을 정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는 프리웨팅 처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량골재를 기건이나 함수 상태로 사용 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흡수시켜서 프리웨팅 처리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로 하고 물 결합제의 최대 값은 60%로 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갑니다.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한다. 그죠? 벽과 바닥을 한 번에 타설한다. 그죠? 바로 터널 폼을 설명하고 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넘어갑니다. 기존 건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구축할 때 기존 건물의 균열이나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하에 실시하는 보강이다. 그죠? 기존 건물에 근접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균열이 일으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죠. 이때 지하에 하는 보강, 지하에 핀을 박아 보강하자 기억하라 그랬죠? 언더피닝 공법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철골조에서 판보의 보강재는 그랬습니다. 판보의 보강재가 윙 플레이트가 됩니다. 철골 주각부, 기둥의 최하부에 부착하는 보강 재료이다. 그죠? 45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가장 깊은 기초 지정은 했습니다. 우물통식, 긴 주출돌, 잡석, 자갈 중에 깊은 기초 지정, 바로 1번 우물통식 지정이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서요.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시공을 계획합니다. 시공 계획 시 우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있습니다. 상세 공정표가 나와야 시공 계획 세우겠다. 그죠? 노무냐, 기계, 재료 등의 조달, 사용 계획에 따른 수송 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 조직과 인사 계획 수립되어야 시공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근데 시공도라는 건 계획시가 아니라 공사를 할 때 시공도 현치도는 1:1 비율로 실제 크기로 그린 도면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 진행하기 전에 그려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시에 우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시공도 작성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7번입니다. 앞에서 많이 나왔다, 그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때 거푸집널 해체 시기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기초 보호 기둥 및 벽의 측면이다, 그죠? 조강 포틀랜드니까 빨리 굳어지죠. 날짜 빠르겠다, 그죠? 20도 이상이니까요, 또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게 2일이었죠. 조강 포틀랜드 20도 이상 2일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면요. 조강이고, 특 AA종이고, 1BB종이죠. 20도 이상에서 2, 4, 5. 10도 이상 20도 미만 3, 4, 6이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일 되겠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철골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토크렌치, 너트 회전법, 스터드 볼트는 맞는데요. 적산 온도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 동안 온도의 누적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9번도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특기 시방서라는 건 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를 추가나 변경, 삭제한 시방서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도시 검사나 인도시기, 각 부위 시공 방법, 각 부위 사용 재료의 품질, 이렇게 시공 방법이나 사용 재료나 품질은 특기 시방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인도시하는 검사나 인도시기까지는 특기 시방서에 필요 없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방조사 방법 중 보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링은 지질이나 지층 상태를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식 보링은 불교란 시료 채취, 암석 채취에 쓰입니다. 가장 정확하며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고요. 충격식 보링은 토사를 분쇄하지 않고가 아니라 토사에 충격을 가해서 깨어지는 암석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수세식은 물을 이용했다. 그죠? 30m까지 연질층에 쓰인다. 그죠? 깊은 곳까지 할 수 있는 게 수세식이었죠. 자,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51번 넘어갑니다. 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철근의 이음을 검사할 때 가스압점 이음의 검사 항목이 아닌 것. 자, 검사는 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출제된 거 기억하겠습니다. 가스압점 이음에서 검사 항목은 외관검사, 유관검사가 있고요. 초음파 탐상검사, 인장시험, 이음 위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음 위치, 외관검사, 인장시험 맞는데요. 이음 길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공사 진척이 원활하며 공사 시공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 그죠? 공사 관리가 쉽고 하도급 선택이 용이한 도급은 했습니다. 자, 공정별 분할, 일식, 단가, 공구별 분할 중에서요. 진척이 원활하며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는 건 혼자 다 할 때죠. 내가 혼자 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일식 도급 되겠죠. 그죠? 일식 도급은 공사 전부를 한 도급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뜻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해설 참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있어서 진동 다짐을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왜 진동기를 사용해서 진동 다짐했습니까? 콘크리트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충전시키기 위해서, 수밀성 있게 충진하기 위해서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갔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철근 배근의 오류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있습니다. 보호늑근을 겹쳤고요. 기둥주근의 겹침, 기둥대근의 겹침. 이렇게 겹침보다는 보하부주근이 쳐졌다는 건 이렇게 쳐져서 이미 위험하게 된 거죠. 그죠? 이미 좌굴이 발생되었고 쳐졌다는 건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가장 위험한 거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갑니다. 토공사 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파워쇼벨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 굴착한다. 맞죠? 그죠? 드래그 쇼벨은 대형 기초 굴착에서 협소한 장소의 줄 기초 파기, 배수관, 매설 공사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클램쉘은 연한 집안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경질층에는 부적당하다. 그죠? 드래그 라인은 배토판을 부착해서 정지 작업. 정지라는 건 땅을 고르는 작업인데요. 드래그 라인은 굴착기죠. 그래서 정지 작업 틀렸죠. 그죠?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고요. 자, 작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을 굴착할 수 있다 그랬고, 수중이나 연약한 집안을 굴착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6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고력 볼트 접합에서 축부가 굵게 되어 있어서 볼트 구멍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보완한 볼트입니다. 자, 이렇게 볼트 구멍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직경보다 작은 볼트 구멍에 끼운 후에 너트를 조여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는 걸 지압형 고장력 볼트다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7번, 그죠? 네,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함수비라는 건 토립자의 무게분에 물의 무게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간극비는 토립자 부피분의 간극의 부피다, 그죠? 포화도는 간극 중에 물이 얼마나 들었는가? 간극의 부피 또는 무게분에 물의 무게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간극률은 전체의 부피분의 물의 부피가 아니죠, 그죠? 흙 전체의 용적 중에 간극이 차지하는 용적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8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철골 작업에 사용되는 철골 세우기용 기계로 옳은 것은 진폴, 앵글 도저, 모터 그레이더, 캐리올 스크레이퍼. 요 중에서 세우기용 장비, 진폴이죠, 그죠? 철골 세우기용 기계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가이데릭, 스티플레그 데릭, 진폴, 트럭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자, 59번 넘어갑니다. 네. 시공 과정상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때 서로 일체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공 불량 이음부를 무엇이라 합니까? 그죠? 휴식 시간 등으로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해되면서 생기는 줄눈이죠. 이걸 홀드 조인트다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갑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미치는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묽은 비빔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벽체를 미는 힘이 흘러가려는 힘이 세겠죠. 그래서 묽은 비빔 콘크리트가 측압은 크다. 맞죠? 그죠?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은 크다죠. 온도, 습도는 낮을수록 크다. 2번 틀렸고요. 타설 속도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높이가 높을수록 커지는 것이나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측압의 증대는 없다. 그죠? 틀린 거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재료학 61번 넘어갑니다. 목재와 철강재 양쪽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도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데커 에나멜, 유성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광명단인데요. 이 중에 광명단은 녹막이 도료죠. 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페인트, 그죠? 그래서 철지나 철골 구조물에 사용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리를 600도씨 이상 연화점까지 가열하여 특수한 장치로 균등히 공기를 내뿜어 급냉시킨 것으로 강하고 파괴되어도 세립상으로 되는 유리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판유리를 열처리해서 유리 표면에 공기를 불어넣어 급냉시킨 유리죠. 그래서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 응력층을 만들어 파괴 강도를 높였고요. 깨질 때 판유리 전체가 파편으로 잘게 부서지고 파편이 피부를 다치지 않게 한다. 그죠? 바로 강화 유리를 설명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위장재료 분류에서 물과 화학 반응하여 경화하는 수경성 재료가 아닌 것. 수경성이 아닌 건 기경성을 묻죠. 기회돌, 그죠? 그래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기경성 재료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중 천연 접착제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연이 아닌 거요. 읽어봐도 전분, 악유, 카세인 이런 건 천연 같죠. 멜라민 수지는 합성 수지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65번 넘어갑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산 알칼리에 강하다? 틀렸죠, 그죠? 알루미늄은 산 알칼리에 약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내화성이 작다. 열에 약하고요.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크다. 열이나 전기를 잘 전하고 비중은 철의 약 3분의 1로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골재를 각 상태에서 계량한 결과 무게가 다음과 같을 때 골재 유효 흡수율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유효 흡수율은 표면 건조 포화죠. 표건 상태 마이너스 기건이다. 그죠? 표건 상태 마이너스 기건이고요. 밑에 기건입니다. 기건분의 표건 마이너스 기건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나타내면 됩니다. 기건이 지금 현재 2066이고요. 표건이 2124죠. 빼기 기건 곱하기 100. 그죠? 자, 그래서 공식 암기 못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건축 재료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에서 유기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목재, 아스팔트, 플라스틱, 시멘트 있는데요. 무기 재료를 볼게요. 금속 재료는 철, 알루미늄, 동연, 아연, 합금류가 무기 재료입니다. 비금속 재료에서 석재, 시멘트, 벽돌, 유리, 석회, 콘크리트, 도자기류가 무기 재료 속하죠. 그래서 유기 재료 아닌 것 답은 4번의 시멘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천연 섬유 또는 성면 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켰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 중간층 재료로 사용한다. 앞에서 나왔다, 그죠? 답은 1번의 아스팔트 펠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가공품 중에서 판재와 각재를 접착하여 만든 것으로 보나, 기둥, 아치, 트러스에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성 목재는 제재 판재, 판이나 또는 소각재, 판재나 각재를 접착제로 섬유 평행 방향으로 붙여서 만든 제품이죠. 자, 그래서 임의의 형상을 갖도록 할 수 있고 강도도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그죠? 비틀림 변형이 생기지 않았고요. 보나 기둥의 구조 재료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집성 목재가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다음 시멘트 조정 화합물 중에서 수화 속도가 느리고 수화열도 작게 해주는 성분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멘트 화합물 중에서 수화 속도가 느리고 수화열을 작게 해주는 건 규산 2 칼슘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71번 넘어갑니다. 위장공사에서 코너 비드가 사용되는 것은 있습니다. 코너가 모서리죠. 그래서 코너 비드는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 부분에 미장 발음을 보호하기 위한 모서리 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기둥의 모서리 답은 2번 되어 있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물 시멘트 비가 65%고 콘크리트 1m 3승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 근데 단위가 미터 3승으로 물었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다. 그죠? 콘크리트 1m 3승당 시멘트 8포대고요. 한 포대가 40kg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 시멘트 비다라는 건 시멘트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100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물의 중량 구해야 되죠. 그래서 1분의 하면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1 곱하기 물의 중량 곱하기 100이다. 그죠? 는 물 시멘트비 곱하기 시멘트 중량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중량을 하면 곱해졌는 건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이렇게 나오죠. 100분의 물 시멘트비는 65%고요. 시멘트의 중량은 8포대 곱하기 한 포대가 40kg 해줘야죠. 그죠? 계산하면 208, 현재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밑에서 미터 3승으로 바꿔야 된다. 그죠?
1000kg이 대략 1m 상승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1000 해주면 되겠습니다. 0.2m 상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입니다. 표면에 여러 가지 직물 무늬 모양이 나타나게 만든 타일이고요. 직물 무늬 모양이 나타나게 만든 타일입니다. 무늬나 형상, 색상이 다양해서 주로 내장 타일로 쓰인다. 그죠? 바로 테피스트리 타일. 그죠? 자주 안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는 커진다.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는 뭐냐면 반죽 질기죠. 그래서 물이 많으면 반죽 질기는 커진다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배합의 경우는 부배합은 시멘트가 많은 거죠. 빈배합, 물이 많은 거죠. 그죠?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콘크리트의 플라스티시티, 성형성, 모양을 성형하려면 시멘트가 많아야죠. 그죠? 증감으로 워커빌리티가 좋다고 할 수 있다. A자나 감수세에 의해 콘크리트 중에 연행된 미세한 공기는 볼 베어링 작용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킨다. 맞죠? 그죠? 둥근 형상의 강자갈의 경우보다 편편하고 세장한 입형의 골재를 사용할 때 워커빌리티가 개선된다. 이거 반대죠. 편편하고 세장한 것보다 강자갈, 둥근 자갈 쓸 때 워커빌리티가 개선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점토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네, 점토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알루미늄이나 규산이다. 점토 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소성이 좋으며 가소성이 너무 크면 사무트 등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점토 제품의 소송 온도는 도기질의 경우가 1230에서 1460도씨다. 가장 높은 온도는 도기가 아니라 뭐였죠? 자기였죠. 자기질은 이보다 낮다. 도기질이 낮고 자기질이 높죠. 그죠? 소송 온도가 틀렸습니다. 소송 온도는 점토 성분이나 제품에 따라 다르고 온도 측정은 재배를 콘으로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소송 온도 제일 높은 건 자기였죠. 가장 낮은 게 톡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접착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피착제 표면은 가능한 습기가 없는 건조 상태로 합니다. 용제 희석제를 사용할 때 과도하게 희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제성의 접착제는 도포 후에 용제가 휘발한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접착합니다. 접착 처리 후 일정한 시간 내에 가능한 압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압축해줘야 우리가 본드 붙이고도 붙죠. 그죠? 일정한 시간 내에 접착면을 압축해야 한다가 맞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네,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섬유 평행 방향의 휨 강도와 전단 강도는 거의 같다. 틀렸죠, 그죠? 우리가 목재 섬유 평행 방향에서는요, 인장 강도 제일 컸죠? 그 다음 휨, 압축, 전단 강도가 제일 작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강도와 탄성은 가력 방향, 섬유 방향과 관계에 따라 현존한 차이가 있고요. 섬유의 평행 방향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보다 크죠. 목재 강도는 일반적으로 비중에 비례한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갑니다. 단열재의 특성과 관련된 전열의 3요소, 열을 전하는 3요소는 전도, 복사, 대류죠. 아닌 거 4번 답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갑니다. 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맑은 물에는 침식되나 해수에는 침식되지 않는다. 우리 동은 굴이죠. 물에 침식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은
맑은 물에는 침식되지 않아요. 해수에는 침식된다가 맞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연성이 좋아 가공하기 쉽고 철강보다 내식성 우수하고 건축 재료로는 아연, 주석을 활용한 합금을 주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화성암의 일종이고요. 내구성 강도는 크고 외관이 수려하며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대재를 얻을 수 있고 함유 광물의 열팽창 계수가 달라 내화성이 약합니다. 화성암의 일종이고 내구성 강도는 크고 외관이 수려하고요. 내화성이 약한 거 바로 답은 3번의 화강암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81번 넘어갔는데요. 파란색 별표. 흑마기 가시설 버팀대 변형을 측정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변형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변형률계죠. 영어로 스트레인 게이지.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2번 넘어갑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합니다. 발판과 벽 사이는 25가 아니라 15cm 이상 간격 유지하죠. 발판 폭은 30cm 이상이고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락 방호망의 달기 로프를 지지점에 부착할 때 지지점의 간격이 1.5m입니다. 지지점의 강도는 얼마인가? 그죠? 자, 앞에서 한번 풀었죠? 자,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지지점의 강도는 200 곱하기 b였는데요. 200 곱하기 b가 뭐냐면 지지점 간의 간격이죠. 1.5를 곱해주면 300kg 답이 되겠습니다. 8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 설치하는 경우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경사는 45도 아니라 30도 이하죠. 1번 틀렸고요. 경사가 15도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짜리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최대 지간 길이는 50m 이상인 교량이죠. 그죠? 깊이 10m 이상 굴착, 터널 건설,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공사 맞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6번 넘어가겠습니다. 굴착이 곤란한 경우 발파가 어려운 암석을 파쇄 굴착 또는 암석 제거할 때 적합하다. 그죠? 요거는 답은 1번에 리퍼됩니다.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7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추락 위험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낙하, 전도는 맞는데 침수는 아니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88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에 작용하는 외력 중에 연직 방향 하중은 수직 방향 하중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고정 하중, 충격 하중, 작업 하중, 풍 하중. 바람은 옆으로 불죠. 그래서 연직이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9번 넘어갑니다.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합니다.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아야겠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요.
편화중이 발생하도록이 아니죠. 편화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쌓아야 된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핸드브레이커는 현장에서 브레이커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우리 이게 해체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취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장 정리는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 자세는 항상 하향 45도 아니고요. 수직. 날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땅 속에 들어갈 때는 기울어지면 날이 부러져요. 수직 방향이어야 합니다.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호스의 교차나 꼬임 여부를 점검한다. 좋습니다. 91번 앞에서 나와서 빨간색 별표 하겠습니다. 유한 사면에서 사면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점송토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면 파괴 형태는 그랬습니다. 점송토에서는 저부에서 파괴가 일어났죠. 저부 파괴인데요.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한 내역은 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안전이 주 목적 아니죠? 안 된다, 그죠?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은 안전 목적이죠? 가능합니다. 절토부나 성토부 등의 토사 유실 방지도 안전 목적 아니고요.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건설 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인데요. 자, 이게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해당 안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2번은 가능하고요. 4번 같은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기출이다 보니까 지금 안 된다라고 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나 건설 장비 자체 운행 감시 이런 건 안 되죠. 어떤 목적이라 해야 된다?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만 5분의 1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3번 넘어갑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 모양과 크기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죠. 크기는 10cm 이하여야 한다. 그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갑니다. 집안조사 방법 중에서 집안을 강관으로 천공하고 구멍을 뚫고 구멍 속에서 토사를 채취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여 집안의 토질 분포나 흙의 층상과 구성을 알 수 있다. 그죠? 이거 바로 보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5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주부대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합니다.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는 들고 이동하는 건 75도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할 때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합니다.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6번 단골 문제, 그죠? 철골 작업을 중지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세 가지죠. 소음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 틀비계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 주틀 간의 간격은 얼마였습니까? 1.8m 이하로 할 것 그랬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철골 공사에서 용접 작업 실시함에 있어
정격이죠. 감전입니다.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정격 방지를 위해 자동 정격 방지기 설치합니다. 우천이나 강설, 비가 올 때는 야외 작업 중단합니다. 계로 전압이 낮은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해야죠. 그죠? 하지 않는다. 잘못되었죠. 계로 전압이라는 건 무부하 전압, 용접을 하지 않고 잠시 쉴 때 전압인데요. 그때는 전압이 낮아야 감전을 방지한다 그랬죠. 3번 틀렸고요. 절연 홀더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앞에서 출제되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9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일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가장 바람이 적게 부는 초당 10m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했죠. 바람이 초당 15m 이상 불면 일하지 마라. 타워 크레인 운전작업 중지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일단은 부재를 땅에 박았다면 첫 번째 기납되었나 보자 그랬죠. 그죠? 부재의 버팀대 또는 부재의 기납 정도고요. 두 번째는 흙막이 벽을 접속했는 접속부나 부차부, 교차부를 본다 그랬죠. 부재 접속부, 부차부, 교차부 상태. 세 번째는 사용한 재료의 균열, 손상, 변형이 없나 봅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네 번째,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았나 본다. 침하의 정도, 네 가지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파란색 별표 제법 나왔습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